네, 안녕하십니까. 세이퍼스입니다. 이번 영상도 제 주 종목인 재무제표 분석 영상입니다. 워낙 유명하고 관심도가 높은 기업이므로 제가 칼을 갈고 준비했습니다. 팔란티어 재무제표와 관련된 중요한 모든 내용을 정리했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분석을 하는데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블로그 등 어떠한 내용도 참조하지 않고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읽고 분석한 내용이에요. 제 본업에서 하는 일이 이건데 정말 재무 분석의 정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팔란티어의 투자자가 아니시더라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믿고 있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시면 주위 분들이나 이 커뮤니티에 많이 뿌려주세요. 조회수와 관심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영상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회사 소개로 시작하지만 팔란티어는 워낙 다루는 분들이 많아서 기업 소개는 생략할게요. 한 줄로만 요약드리면 팔란티어는 민간기업 및 정부기관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 팔란티어의 재무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수익성의 기본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요. 회사가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면 이 총 매출액이 생기고요. 그 매출액에서 매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매출 원가를 제외하면 이 매출 총 이익이 생깁니다. 여기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판매 관리비 그리고 연구비 등을 제외하면 이 영업이익이 나오죠. 이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비용이 제외되면 그것은 당기순이익, 즉 이렇게 순이익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들은 영상 내내 나오게 될 거라 꼭 기억하시고요. 즉 1차적으로 이 매출 원가의 비중이 낮을수록 고마진 비즈니스라고 부를 수 있고요. 2차적으로는 기업의 운영비가 낮을수록 영업이익이 높아지겠죠. 마지막으로 영업 외 비용, 즉 이자 비용이나 기타 비용이 낮을수록 순이익이 높아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 개념을 바탕으로 팔란티어의 수익성은 어떤지 볼게요.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팔란티어의 매출 구조를 봐야겠죠.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독을 판매하는데요. O&M, 즉 운영 및 유지 보수도 포함되어 있어요. 팔란티어는 팔란티어 클라우드, 온프로미스 소프트웨어, 프로페셔널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의 매출 구조가 있는데요. 팔란티어 클라우드는 이 팔란티어가 직접 관리하는 호스팅 환경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을 주고, 두 번째는 쉽게 설명하면 라이센스 비용을 받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위에 두 제품 사용을 위해 온디맨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자, 그럼 팔란티어의 매출 원가와 매출 총 이익률을 볼게요. 팔란티어의 매출 원가에는 O&M 및 전문 서비스 제공 인력의 급여와 이 인력들의 주식 기반 보상, 복리후생 비용이 주로 들어가고요. 이외로 추가 하청업체 비용과 타사 클라우드 호스팅 서비스 비용 출장비 막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매출 증가에 따라서 절대 금액 기준으로도 이 매출 원가가 증가하죠. 매출의 직접 비용이니까요. 보시면 팔란티어의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총 매출 순이익률은 이제 2022년 78.6%에서 2023년, 2024년에는 2% 증가한 이 8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즉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 특성상 이 기본적인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뒤에서 보시겠지만 팔란티어는 직원들의 주식 보상 비중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만약에 매출 원가에서 포함되어 있는 이제 실제 현금으로는 빠지지 않는 이 직원들의 주식 보상비를 제외하면 매출 총 이익률은 약 83%나 되어요. 한번 세팅해 놓은 플랫폼의 구독 수익에는 이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간다는 거죠. 다음은 팔란티어의 운영 세그먼트입니다. 팔란티어는 앞서 설명드린 세 개의 상품을 이 상업용 계약과 정부 계약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 두 개의 비중은 정부 계약이 54.8%, 상업용 계약이 45.2%로 정부 계약의 비중이 조금 더 큰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 매출 구조 때문에 최근 미국 국방비 삭감에 이 주가가 크게 영향받은 이유 중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 세그멘트별의 수익성을 볼게요. 회사에서는 이 세그멘트별 수익성을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팔란티어는 특히. 즉 사업별 매출에서 각 매출의 매출 원가와 운영비를 제외한 실제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될 수도 있죠. 위를 보시면 정부 계약의 공헌 마진은 2022년 58%에서 꾸준히 증가하면서 60%가량의 이제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 상업용 이제 그 계약이에요. 상업용 계약은 2022년 50%의 공헌 마진을 기록했는데 2024년 60%로 2년 만에 10%의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즉 상업용 계약의 공헌 마진이 크게 안정화되면서 회사의 전체 수익률도 다시 증가하게 된 거죠. 다음은 팔란티어의 지역별 매출 현황입니다. 참고로 팔란티어는 미국과 미국의 우방 국가와만 거래를 하죠.
주요 거래 국가는 미국이 전체 뭐 매출의 66%를 차지하고 있고 영국이 11%로 2등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 나머지 국가들의 비중이 23%가 되는데 이 과거 추이를 보시면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의 매출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국과 미국 우방 국가들과만 거래하는 특성상 앞으로도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서 이 팔란티어의 의존도가 늘어날 수도 있어 보여요. 자, 그러면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를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대신 팔란티어에 유형 자산이 위치한 국가들을 보고 저는 힌트를 찾았습니다. 보시면 팔란티어에 유형 자산이 있는 지역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 순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유형 자산 규모를 추측하면 아마 영국과 일본의 매출 비중이 큰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럼 팔란티어의 영업 비용과 영업 이익률을 볼게요. 보시면 전체적인 매출 대비 영업 비용의 비중은 87%에서 76% 그리고 69%로 계속해서 줄어들며 회사의 수익성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기술 개발은 약 3년간 매출 대비 18%에서 19%로 유지되는 반면 마케팅과 운영 관리 비용의 비중은 해마다 크게 줄고 있죠. 특히 이 일반 관리비의 비중은 31%에서 20%로 여기서만 2년 사이에 수익성이 11%가 개선되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기술 개발비의 좀 비중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팔란티어의 영업 외 비용과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보시면 팔란티어는 영업 외 비용보다 이자 수익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2024년 기준 이자 수익만 거의 2억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원화로는 거의 2,400억이죠. 그러니까 영업과 상관없이 이 이자 수익으로만 전체 순이익이 거의 이제 2배가 뻥튀기 된 건데요. 이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년간 기업의 순이익 변화는 마이너스 25%에서 12% 그리고 20%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보시면 팔란티어의 앞으로의 순이익은 더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팔란티어의 주식 보상 비중을 볼게요. 2024년 총 약 7억 불 가량의 주식 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실제 현금 지불이 안 된 것이죠. 그 장부상 비용일 뿐이에요. 이것을 만약 더해보면 실제 순수익률은 마이너스 8.3에서 30.8% 그리고 2024년 40.2%로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보여줍니다. 2024년 팔란티어는 실질적으로 약 40%의 순이익을 남긴 거예요. 이것은 뒤에서 현금 흐름을 보시면 증명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볼 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팔란티어의 실제 수익률은 40%로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팔란티어는 여전히 과도한 그러니까 직원 주식 보상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회계적으로는 좋지만 주가 기준으로는 좀 좋지 않겠죠? 자, 참고로 팔란티어의 직원 주식 보상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 중에 가장 최근에 실행된 프로그램을 설명드릴게요. 바로 이 마켓 베스팅 SARS라는 건데요. 이 프로그램으로 최근에 1억 1,500만 불가량의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이 실행되고 지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제 조건은 2024년 마지막 분기에서 회사의 주가가 50불 이상을 유지했을 때 이제 지급하기로 된 건데요. 50불 이상으로 이제 주가가 올랐었죠. 그래서 지급이 된 거고요. 팔란티어는 앞으로 이런 주식 보상 시스템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욕만 할 수는 없는 게요. 팔란티어는 한편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도입했어요. 2023년 8월 팔란티어는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했고요. 매입 시기는 특별한 조건 없이 회사 경영진의 판단 재량이라고 합니다. 2024년 회사는 총 210만 주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소각했는데 총 가치는 약 6,400만 달러 가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면 그만큼 기존 주주들의 가치는 높아지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팔란티어는 앞으로 언제든지 9억 3,500만 불가량의 자사주 매입을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 아마 일정한 주가 방어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게 말이 9억 달러지 거의 1조 원이 넘는 돈이에요. 자, 다음은 팔란티어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일단 팔란티어의 대차 대조표는 진짜 굉장히 깨끗합니다. 업종 특성상 재고 자산도 없고요. 또 보시면 전체 자산의 82%가 현금성 자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유동 비율은 596%예요.
보통 이 유동 비율이 130% 정도가 나와야 안전하다고 보는데 팔란티어는 6년치의 유동 부채를 한 번에 갚을 만큼의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매출 채권은 좀 이제 증가하지만 전체적인 회사의 매출 증가와 정부 계약 특성상 위험은 적어 보여요. 또한 보시면은 와 놀라운 게 대출성 부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빚이 하나도 없는 회사예요. 이자 비용이 나갈 것도 없다라는 거죠. 또 여기 고객 디파짓을 보시면 이 미래에 있을 계약에 대해 미리 돈을 이제 고객들이 집어넣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크게 증가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대차대조표는 깨끗하고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마켓 증권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회사 측에 따르면 현금은 대부분 이 머니마켓, 즉 작지만 이자를 받는 은행 계좌에 넣어놨고요. 팔란티어는 31억 달러 가량의 투자 자산이 있는데 이 대부분이 지금 미국 국채에 넣어놨습니다. 즉 넘치는 현금은 지금 전부 머니마켓과 미국 국채에 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대부분의 이자 수익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살림을 알뜰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넘치는 현금을 이렇게 쓰면 좋죠. 이자 받으면서, 그렇죠? 다른 성장주들은 지금 이자를 내느라가 고생인데 얘네는 지금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이렇게 계속해서 쌓아둔 것을 보면은 뭐 조만간 대규모 인수합병이나 뭐 투자 등 다른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다음은 팔란티어의 현금 흐름입니다. 강력한 순이익과 이렇게 설명드린 직원 보상 비용을 더하고 실제로 받지 못한 매출 채권을 빼주는 등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하고 나면은 팔란티어는 2024년 영업 활동에 의해서만 11억 5천만 달러의 현금을 창출했습니다. 거의 원화로는 1조 6천억 원이죠. 또한 보시면 2022년 적자 상태일 때도 영업 활동에 의해서 현금은 플러스였고요. 즉 팔란티어는 구조상 현금이 잘 도는 회사입니다. 대출도 없고요. 외부에서 자금 조달이 한 푼도 필요 없는 회사예요. 다음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인데요. 투자활동은 대부분 앞서 설명드린 이 국채를 사고 팔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재무활동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이제 스톡 옵션으로의 증가와 또 자사주 매입으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 보였네요. 결과적으로 팔란티어는 21억 달러 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 중이고요.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창출만으로 이렇게 현금이 남아돌고 투자와 재무 모든 활동을 커버할 수 있는 구조예요. 다만 투자 활동이 적은 것은 다소 이제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결론 및 마무리입니다. 팔란티어의 매출 구조와 재무 상태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는 팔란티어 주가나 주가의 밸류에이션은 일절 언급 안 했어요. 재무제표는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미국 국방부의 뭐 감축과 이제 뭐 향후 이제 뭐 매크로에 관련된 영향 때문에 이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는 신의 영역이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명시된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 수익성, 자산과 부채, 현금 흐름 거의 완벽합니다. 제가 다른 성장주들 위주로 재무 분석을 해서 그런지 제 기존의 어떠한 영상에서도 재무가 완벽하다라는 표현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재무 영상을 보면 대부분이 뭐 부정적인 내용만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주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의 재무는 이제 재무적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견고합니다. 몇 가지 뭐 걱정되는 부분은 뭐 투자 활동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과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낮은 것, 그리고 2024년은 이제 이자 수익으로 큰 재미를 봤지만 이것은 아무래도 영업이익과는 별개이므로 지속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의 재무제표는 전반적으로 훌륭합니다. 이렇게 좋은 재무제표를 가진 기업이 많진 않아요. 주가가 떨어진다고 이제 걱정이 되실 수 있고 지금의 주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뭐 관점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요. 확실한 것은 이 기업의 펀더멘털은 훌륭합니다. 하락장에서는 기업을 이해하고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 뭐 추매를 하던 존버를 하던 이제 이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위나 이제 커뮤니티에도 많은 영상 좀 이제 이렇게 홍보 좀 해주세요. 열심히 준비한 영상을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이게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 채널 구독이 월 2.9불인데요. 추가로 더 혜택 드리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은 이번 한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